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보실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광역도시계획이 가장 위에 상위 계획이었죠. 그 밑에가 뭐였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었죠. 네, 도시군 기본 계획 바로 밑에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네, 저번에 뭐 우리가 2주차에 정말 열심히 했지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정말 많이 나와도 한 문제예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시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왜 중요하냐,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했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였죠? 행정행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표만 제가 외우자고 제발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못 외우셨어요. 네, 그거를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걸, 이렇게 세부적인 걸 외우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일단 외우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용도지역이었어요. 용도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지구,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보조하는 애가 용도지구라고 했죠. 그다음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둘 다를 보조하는 애가 그 밑에인 용도구역입니다. 그 용도구역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누구죠? 개도시 수입. 그래서 개도시 수입이 뭔지 몰라도 그냥 개도시 수입이라고만 아세요. 개도시 수입까지도 안 외우셔도 되니까 일단 용도구역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용도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 기반시설 자체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고요. 만약에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뭐로 불리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사업화한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반시설이라는 것 자체를 기반시설을 그냥 말로만 바꾼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결국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우리가 그걸 그냥 단순히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하고 하면은 결국 이건 도시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좀 몇십 년이 지나다 보면 정비가 필요하니까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제가 파란색으로 묶어놨죠. 도시군 계획 시설과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다음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 자체가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5번째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결국에 얘는 공적개발이다 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걸 아신다기보다는 이 5가지를 일단 외우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것만은 일단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이거를 모르시면은 그건 곤란해요.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지금은 아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입안 및 결정 절차를 볼게요. 절차를 볼 건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는 우리가 입안하고 결정이란 말 대신 뭐라고 썼죠? 수립, 또 수립하고 승인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립하고 승인은 구속력이 없는 계획일 때 우리가 수립하고 승인이란 말을 쓴다 했고, 지금은 뭐죠? 얘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립이랑 승인이란 말 대신에 뭐라 써요? 입안이랑 결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를 하는데, 입안 절차 안에는 기초조사랑 그 다음 공람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보시면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조사예요. 기초조사는 가능한 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옆에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만 하지만 기초조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뭘 하나를 추가하죠? 환경성 검토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성 검토를 일단은 아셔야 돼요. 환경성 검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공람인데요. 공람이라는 거는 2가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공고랑 열람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열람은 웬만하면 14일이에요. 열람.
그러니까 열람을 이렇게 보여줄 때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보여줄 때는 웬만하면 2주를 보여준대 2주. 그래서 열람은 웬만하면 14일이다. 그래서 14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가시면은 건축법인가? 거기 가면은 열람이 30일짜리가 2개인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시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30일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14일입니다. 14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공람은 뭐랑 자꾸 비교해서 나오냐면 공청회랑 자꾸 뭔가 말도 비슷하고 절차도 비슷해가지고 공청회란 말이랑 자꾸 비슷하게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청회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공청회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우리가 공청회가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가 없는 대신에 누가 있어요? 공람이 있습니다. 공람. 그러니까 앞에 거랑 자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도 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안 하시면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초조사는 지금 여기서 추가된 게 환경성 검토예요. 그렇다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기초조사 우리가 있긴 있었지만 기초조사에 대한 필수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토지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환경성 검토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는 공청회 없는 대신에 공람이라는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안을 누가 하냐? 입안권자 나오죠. 입안권자 보시면 입안권자는 몇 명이에요? 6명. 그래서 6명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6명은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막 여러 가지 외웠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장이 세워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의 장이 세우는 거니까 각자 세우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6명입니다. 각자라는 거는 가장 밑에 있는 하위 계급이 세워야 되잖아요. 가장 밑에 하위 계급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고 자시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외적 입안권자인데, 예외적 입안권자에는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원칙적으로 입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위여야겠죠. 그러니까 하위는 6명이에요. 근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입장은 사실 상급기관 같은 경우는 해주세요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급기관이지만 예외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랑 도지사인데, 국장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 있는 경우는 항상 국장이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항상 그렇죠.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그쵸? 시도에 걸쳐 하면 항상 누구였어요? 국장. 이것도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도지사도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뭐라 써져 있어요? 시? 군이에요. 그러면 이 시랑 이 위에 있는 시랑 똑같은 시일까요? 다른 시일까요? 다른 시예요. 이 위에 있는 2 이상의 시, 도의 시는 큰 시고요. 큰 시, 대도시. 이 밑에 있는 도지사의 이 시는 조그마한 시입니다. 또 조그마한 시.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입안 기준이 나오는데요. 입안 기준은 당연히 상위 계획과 부합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두 번째 차등 입안인데요. 차등 입안이라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러 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것도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에 O를 치실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그냥 차등 두어 입안을 하여야 한다는 건 당연히 그 공법이라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어떤 이런 절차가 있는 거고 어떤 그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등을 두어서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O라고 치실 수 있으면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주민의 입안 제한.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게 기초과정에서는 선생님들, 교수님 설명하시는 거 잘 보다 보면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기초과정에서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올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보시면 주민의 입안 제한을 보시면 다른 것보다는 딱 2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주민의 입안 제한 하시면 일단 용산기지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4가지. 용부터 볼게요. 용이 4번째 자리거든요. 용 보시면
이것도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죠. 이거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말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를 뭐예요?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제한하고 요청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었는데, 제한이라는 건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하는 거고, 요청이라는 건 행정청이 행정청끼리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용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지구 제한을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이 뒤에 가다 보면 용자리가 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꾸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요. 사람들이 용을 외우는 걸 알아서 자꾸 바꾸는 건지 이상한 말로 바꾸거든요. 근데 주민의 입안 제한은 용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주민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파트 주민이에요. 그럼 아파트 주민이라는 건 당연히 엄청 큰 단위의 것을 못 바꿉니다. 근데 지구 단위라는 건 되게 조그만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조그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그만한 부분으로 대체해주세요 정도까지는 주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가 주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이 숫자, 이게 뭐죠? 3분의 2 이상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3분의 2, 3분의 2, 5분의 4잖아요. 뒤에 가면 이게 갑자기 수두룩 엄청 많이 나와요. 이 3분의 2, 3분의 2 분수 있잖아요. 분수가 한 20개가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건축법이랑 주택법 쪽 가시면은 한 20개가 갑자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억하기가 쉬우실 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3분의 2 이상입니다. 산 보시면 산은 웬만하면 안 바꿔요. 바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은 그냥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산이다 라는 것만 그냥 대충 아시면 돼요. 뭐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산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그것도 뭐야? 3분의 2. 다른 게 중요한 말이 아니야. 그냥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몰라도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저도 사실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냥 그게 3분의 2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면 답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 보시면은 기반시설이죠. 기 하면 우리가 배운 게 기반시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바꿉니다. 3분의 2로. 그래서 기반시설이 5분의 4고요. 지는 이제 지도 우리가 지구 단위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바꾸는 게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다 3분의 2인데 기반시설만 뭐예요? 5분의 4 이상 동의해야 됩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이 안 나실까봐 잠깐 말하면,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도로잖아요. 도로 이런 거 설치하려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돈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돈을 거두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과 통보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용산기지 3분의 2, 3분의 2, 5분의 4는 웬만하면 외워요. 근데 이 옆에 걸 안 외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결과 통보가 45일 이내 제한자에게 통보한다는 건데, 즉 주민이 뭔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행정청이 돼, 안 돼를 45일 이내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30일로 바꿔요. 근데 뭔가 30일이 뭔가 익숙하잖아요. 우리 느낌이 한 달이라는 느낌 때문에. 근데 45일 이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회 한해서 30일을 연장하는 건데 30일을 자꾸 15일로 바꿔요. 뭔가 느낌상 그래요. 왜냐면 연장을 자꾸 뭔가 15일이라고 하면 뭔가 부드러워, 느끼기에.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회를 30일 이상 연장하는 거. 이 연장하고 45일 있잖아요. 근데 공법에서 보면 항상 모든 거는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짜증나게 우리는 숫자를 2개나 외워야 돼, 항상. 그래서 뒤에 가시면 계속 뭐 해놓고 연장 가능. 연장 한 회에 관해서 뭐 1년 안에 연장 가능,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45일에 30일 연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비용 부담은 뭔가 상식적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웬만하면 잘 안 바꾸거든요. 근데 오히려 결과 통보 45일과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하는 게 더 많이 바꿔요. 그리고 이거 3분의 2, 3분의 5분의 4는 너무 약간 한 번 보시면 웬만하면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바꿉니다. 밑에 결정권자 볼게요. 아까 2번권자 누구라고 그랬죠? 6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 합니다. 그럼 2번권자 요 6명이 결정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결정권자들은 시도지사랑 대도시시장 이렇게 2명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뭐 되게 복잡하게 뭐 누구는 누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에서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랑 대도시시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뭐 대단하게 막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대도시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한다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대도시이구나, 대도시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대도시 시장이 원칙적 결정권자라는 것만 아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CF라고 써놨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 기초사에도 써놨는데 이걸 언급을 안 하시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시도시랑 대도시시장은 뒤에 가면 더 중요한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어떤 이렇게 이슈가 없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슈가 더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군수 있잖아요. 시장군수가 원래는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장군수는 되게 입지가 낮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군수로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도 되게 약간 뭐라 그러지? 군수 뭔가 생각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랑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본인이 입안한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아직 안 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할 때 시장군수는 자기가 입안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시장과 군수님 자꾸 하는 게 그 어르신들이 군수님 가면은 군수님이 짱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군수님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약간 그 조그만한 데에서는 사실 그거 뭐 하나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군수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만큼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고요. 예외적 결정권자는 뭐 국장이랑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뻔하게 뭐 국가계획이랑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국장이 하겠죠. 다음 기득권 보호가 있는데요. 기득권 보호는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연히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득권 보호에서도 법마다 달라요. 계속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계속할 수 없는 게 있고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지형도면을 작성을 고시해야 돼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보니까는 이게 도면으로 그림으로 표시를 해줘야지만 사실 어르신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림으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형도면 고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작성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지형도면 고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아주 귀찮은 일들은 낮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6명이 하고 추가로 국장이랑 도지사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국장이랑 도지사도 본인이 입안한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잡다한 일들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외적인 규정이 있고 예외적인 규정도 우리가 나중에 가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칙만 외웁시다. 지금은 어쨌든 뭐 대단한 것보다는 그냥 원칙만 6명이다. 왜냐면 이게 잡일이잖아요. 잡일이니까는 뭔가 6명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승인권자 보시면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라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랑 당연히 동일하겠죠. 동일한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확정을 바로 하고 그다음 시장군수 같은 경우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지형도면 고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는 권한이 없어요. 본인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지형도면 고시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커다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됐고 나머지는 바로 확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형도면도 마찬가지예요. 도면을 그리는 것도 뭔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자치시장이나 자치도지사 얘네들은 본인들이 확정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나 군수들은 본인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결정이에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다. 그럼 싹 다 틀린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무조건 도지사의 승인을 웬만하면 받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말고는. 그래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시장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본인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싹 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시면 그걸 뭐 다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복사해 드렸던 거라서 그냥 한번 다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용도지역이 나오거든요. 용도지역 보시면
용도 지역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용도 지역은 일단 중복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당연히 결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 지정권자가 있는데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좀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권자는 원래 원칙적으로 몇 명이에요? 6명 걔네란 말이에요. 근데 용도 구역과 용도 또 지구랑 용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싹 다 이반권자랑 지정권자랑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거든요. 심지어 용도 구역 가시면은 그 개도시 수입이 싹 다 본인이 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6명이 하는 건데 6명이 하는 것 중에서도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 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끝나도 지정권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짜증나지만 어쨌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운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법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그만한 거죠. 어떤 특별시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다 자기네들 자기 각자 그 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다음 용도 지역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세트 3개잖아요. 역 세트 3개. 용도 지역, 그다음 용도 지구, 그다음 밑에 용도 구역이었죠. 근데 용도 지역이 가장 메인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도 지역이 가장 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6명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은 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 배운 사람은 국장이랑 시도지사예요. 근데 시도지사를 하다 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하나 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각자 도시 안에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는 도시가 당연히 크겠죠. 그냥 도시가 큰데 그거를 조그마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다 나누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이 하나 껴서 자기 도시, 너무 큰 도시는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용도 지역, 좀 메인이 되는 거는 좀 높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국정이랑 시도지사랑 대도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를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용도 지역도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입안 결정 고시 중에서 지정 의자가 되는 게 있고 결정 고시 의자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냥 이거 합쳐서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밑에 있죠? 용도 지역의 지정 의제와 용도 지역의 결정 고시 요거 있잖아요. 2가지랑 5가지, 7가지 합쳐서 딱 한 문제가 합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용도 지역의 지정 의제라는 건 입안과 결정까지 생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공유수면이란 바다죠. 바다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립한 거잖아요. 우리가 옆에 땅을 새로 만들었어요. 땅을 새로 만들었는데 옆에 바로 도시야. 그러면은 도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면 도시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같으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본다. 이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두 번째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다르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건 의제되지 않고 따로 지정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도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에서. 공유수면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다르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익숙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다.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딱 보니까 뭔가 한번 들으면 이해할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밑에 보시면 결정고시가 많이 나옵니다. 결정고시 의제라는 건 싹 다 생략한다는 거야. 싹 다 생략.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 뒤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를 고시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고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제가 나중에 외우는 방법도 다 해드릴 거니까는 지금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이런 거 있죠.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건 나중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도시지역 연접한 공유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만하고 어항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도시지역이 딱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아 그냥 싹 다 생략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랑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랑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있으면은 원래 용도지역을 결정고시 의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말도 그대로 나와요. 국가산업단지랑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용도지역에서 결정고시 의제가 된다라고 문제가 그냥 한마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이해하고 자시고 할 만한 건 아니고요. 그냥 결정고지 용도지역에서 결정고시 의제가 되는 건 요 5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외우시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대단하게 뭔가 외우시려고 하고 국가산업단지가 뭐고 일반산업단지가 뭐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 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를 궁금하면 더 힘들어져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택지개발지구는 용도지역에 결정고시가 의제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고시를 할 필요 없고 입안 결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5번째, 전원개발사업지구 및 예정구역에서 결정고시 의제가 된다는데 자 이게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는데 보통 지문 답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옆에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뭐라 했냐면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역은 제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력발전소나 송변전설비 같은 경우는 결정고시 의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걸로 나와요. 그래서 답이 웬만하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수력발전소에 그냥 답을 체크하세요. 웬만하면 답이 그겁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는 바꿀 게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어항구역을 뭐 항어구역으로 바꿀 거야 뭘 바꿀 거야 이거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도시지역을 다른 걸로 바꾸기도 좀 애매하고 이래서 바꿀 게 없어서 웬만하면은 이거는 그냥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에 설치하기 위한 구역도 결정고시가 의제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바꾸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걸 말 안 하시고 앞에 것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 이 앞에 게 자동으로 그냥 아 그렇구나 라는 게 돼요. 왜냐면 이런 거를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이걸 바꾼 게 없고 그리고 한 번 하나 더 바꿀 수 있는 게 있긴 있거든요. 이게 산업단지가 원래 여기 산업단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나오는데 무슨 산업단지라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무슨 산업단지 있거든요. 걔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웬만하면 요 2개 안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모든 기출문제 한 10문제가 있으면 10문제 중에서 거의 다 2개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답이 그렇게밖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우리가 지금 여기 기초과정에서는 요런 뭐 문제 풀이보다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에 있고 주거지역 안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도 보생계,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제가 그 웬만하면 저는 좀 시간이 되면은 이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 수업도 제가 좀 몇 번 들어보거든요. 다른 교수님들은 이걸 좀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필요는 해요. 왜냐면 그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런 뭔가 찾기가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 교수님이 요 3가지밖에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에 제가 만약에 나와 있으면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도 이게 뭔가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보전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에요. 뭔가 느낌이 오죠? 보전관리, 환경 보전관리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 말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라고 하면 뭔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중에 고르라고 해요. 근데 못 골라요 대부분. 근데 이게 고르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뭔가 그렇게 보면.
얘도 보시면 이게 좀 핵심인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곤란한 지역이죠. 근데 농림이라 하면 사람들이 느끼기가 뭐냐면 보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을 골라요. 그렇게 좀 많이 고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뜻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좀 예쁘게 뭐 농림관리지역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해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너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거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관리라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획관리라는 거는 앞으로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는 앞으로 좀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획관리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 보시면은 세 번째가 이제 농림지역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은 뭐 다른 복잡한 걸 안 하셔도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요 표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과정 가셨을 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행위 제한이 있는데요. 행위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나 다 행위 제한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그냥 행위 제한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행위 제한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건축 제한, 두 번째가 건폐율, 세 번째가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제한이란 말이 나왔을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건폐율이라는 뜻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걸 바꿔요.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걸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폐율은 건축 면적. 근데 이건 좀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면 건폐율이라서 건축 면적입니다. 이걸 건축 면적을 다른 말로 바꾸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고요. 용도 마찬가지로 용이랑 연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의 뜻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죠. 네? 용적률, 연면적, 이응. 아, 네, 맞아요. 이응하고 기억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건폐율하고 건축 면적, 용적률하고 연면적.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행위 제한 문제가 나온다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건폐율이 건축 면적이라는 거, 용적률이 연면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거 있죠. 미지정된 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겠죠,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아니라 뭐 농림지역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관리지역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미지정된 거는 여기 보시면 미지정 미세분 보시면 다 보전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정 미세분 같은 경우는 다 보전이란 말이 들어가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용도 지역이 미지정됐다 그러면 무조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 도시 지역이 만약 미세분 됐다 그럼 보전 녹지 지역이고, 관리 지역이 미세분 됐다 그럼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되셨죠? 네 번째 보시면 용도 지구 나오는데요. 용도 지구도 경보복개 복지 방방특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보다 딱 그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우리 5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5가지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관지구라는 게 있고,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다. 그 옆에 뭐 대단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설명 드린 거는 어차피 기본과정 가면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이 말들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보호지구 안에서도 또 세분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이런 문화적 생태적 보호지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분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정의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세분되는 거 어차피 나중에 또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보법계 고치방방특을 모르시면 세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굳이 내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완화되는 요 세 가지 있잖아요. 복합용도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취약지구. 근데 이건 뭐 솔직히 외울 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뭔가 개발진흥이라는 건 개발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완화라는 게 느낌이 오고 취약지구라는 것도 취약이라는 거 우리가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화라는 느낌이 오는 거고 복합용도라는 것도 복합용도라는 건 뭔가 많이 지어야지 복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화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다른 거 보시면 경관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그 어떤 경관을 보호를 해주려면은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환경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관은 약간은 완화는 당연히 안 되겠죠. 보호는 말 그대로 보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고도지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해를 막겠다는 거예요. 위에 더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강화고요. 방화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이죠. 방제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그런 문맥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이잖아요. 얘도 제한? 같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네들 나머지는 보시면은 그냥 뜻만 봐도 사실 완화라는 걸 아실 수 있지만 어쨌든 복합용도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아니면 취약지구 여기까지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일단 그러면은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 보시면은 용도구역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은 요거 아셔야 돼요. 개도시 수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추가가 좀 돼 가는 거거든요. 개도시 수입. 그래서 개가 뭐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굳이 한 가지를 더 외우자면 지정권자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에 시가조정구역 문제 중에서 마지막에 보안상 어쩌고 나왔죠. 보안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시면 얘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랑 대도시장인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다 외워드릴 거니까 지정권자는 지금 사실은 나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외우시고 지금은 개도시수입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개가 개발제한구역, 도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 시가조정구역, 수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다음에 입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 그래서 지정권자를 제가 다 써놓긴 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 외우시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 외우시는 거. 근데 일단은 여기 잠깐 보시면 지정권자 보시면 거의 다 시도지사랑 대도시시장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시도지사 있죠. 국장은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외우기가 쉽기는 쉬운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면 시가조정구역 보시면 유보기간은 아까 5년 이상부터 20년 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기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떤 거는 5년부터 20년이고 어떤 거는 10년부터 30년이고 어떤 거는 30년이 넘어야 되고 어떤 거는 100년부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마다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이 기간 나온 게 하나니까 그것만 우리가 일단 지금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보호구 그 시가조정구역 같은 경우는 5년에서 20년 이내다라는 것만. 그다음에 시료가 있는데요. 시료는 무조건 다음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다음 날만 하시면 돼요. 앞에는 뭐 안 바꿉니다. 시가 유보기간에 끝난 날 이런 말들은 안 바꾸니까 그냥 다음 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얘가 만약에 개별 문제가 나온다는 거 나오려면 사실 두 가지밖에 못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시가 조정구역이 다 개별 문제로 나오던가 아니면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부분밖에 마지막 따로 못 나오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지정 가능 구역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외우는 거 어차피 도와드릴 거긴 하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는 일단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의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화를 할 건데 완화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데여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도심하고 구도심, 2번은 기반 시설 중에서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 3번은 이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곳인데 어때야 된다고 하죠? 1km 이내라고 했죠. 네 번째가 노후 불량물 어쩌고저쩌고인데 정비가 시급해야 되죠. 다섯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수립 지역인데 솔직히 보시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왜냐면 읽다 보면은 어쨌든 입지 규제 최소라는 건 뭔가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개발을 해야 될 만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지 막 이거를 그래서 웬만하면 잘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잘데기 없이 1kg로 2kg밖에 바꿀 만한 게 없어요. 오죽하면 바꿀 게 없으면 그걸 바꾸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바꿀 게 없다.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엄청나게 실제 시험에서 바꿀 만한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굳이 시험이 나온다면 시가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만이 별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냥 합쳐서 그냥 지정권자만 물어봅니다. 뭐 국장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뭐 시도지사랑 대도시지장은 뭐 지정권자가 도시자형 공원구역이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정권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구역 이름만이라도 알아주세요. 되셨죠? 다음에 세 번째가 일단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안에는 또 뭐 있었죠? 아니요. 네. 도관 농자예요. 도관 농자. 도가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안에는요? 주, 상, 공, 녹이에요. 관리지역은요? 보, 생, 개입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되셨죠? 네, 용도 지역 다음에 뭐였죠? 용도 지구죠. 용도 지구는요? 경보, 복계, 고취, 방방, 특인데 이게 방방특. 뭔지 아십니까?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보는 보호지구. 복은 복합 용도지구. 그 다음에 개는 개발지능지구. 보는 보도지구. 취는 실업지구. 방은 방어지구. 방은 방제지구. 특은 네? 특정 용도? 제한구역지구 맞죠? 네, 그렇게 용도지구였죠? 그 다음 뭐죠?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은 뭐라고요? 개, 도, 시, 수, 입이죠. 개는 뭐죠? 개발, 제한구역. 도는? 네? 지금 앞에 거랑 다 헷갈리고 계시는데 구역이라는 말이 끝나셔야 돼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다음에 시는 시가 조정구역. 수는 수산 자원 보호구역. 입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됩니다. 되었죠? 이거랑 아까 뭐죠?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뭐지? 이거랑 자연환경 보호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네. 지역 안에서는 다 지역이고 다 지역이에요. 다 지역은 지역으로 끝나야 되고 지구는 다 지구로 끝나야 되고 구역은 다 구역으로 끝나야 됩니다. 되셨죠? 이것까지만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이걸 제가 백지에다 쓰라고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앞글자만 외우는 거냐? 아니요, 다시. 앞글자라고요? 앞글자라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그래, 다음 주에 다 아무도 안 오시겠네, 이제. 6번 보시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보시면,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제 일부러 써놨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한 문장밖에 안 나와요, 선택지가. 이것만 지금 우리 몇 번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험에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일단 교통시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주차장. 근데 자, 제가 헷갈리는 것만 찍어드릴게요. 맨 밑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맨 옆에 제가 노란색으로 뭐라 쳐놨냐면 폐차장 있습니다. 폐차장. 폐차장을 맨날 뭐라 쓰냐면 교통시설이라 써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은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제가 뭐라 외웠냐면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폐차장을 가보시지 않았겠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더러운 겁니다. 폐차장은 버릴 거잖아요. 버릴 차 정도면 이제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공간시설 보시면 공간시설 중에서 공간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원 하면은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공간시설이라는 게. 근데 공장은 느낌이 잘 안 와요. 왜냐면 공장을 유통 공급 시설로 자꾸 바꾸거나 뭔가 바꿔요. 왜냐면 공장이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공급한다 생각을 하는데 공장은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공간 시설에 공장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유원지 잘 모르셔도 그냥 공간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방송통신 시설 있는데 요즘은 방송통신이 좀 잘 돼가지고 공공문화체육시설처럼 느껴지는데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입니다. 방송통신시설, SBS, MBC 이런 데 있잖아요. JTBC 이런 데는 다 뭐예요? 유통공급시설이에요. 유통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시설을 유튜브 생각하세요. 유통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공동구 있습니다. 공동구는 공동구의 뜻을 알면 사실 유통공급시설이라는 게 느낌이 오는데 공동구는 이제 밑에 가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공동구 좀 중요하고요. 공동구는 어쨌든 유통공급시설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시설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보건위생시설 아니에요. 보건위생시설은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약간 보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시설은 치료의 목적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돌봐주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되셨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 있는데요. 방제시설에 하천 있어요. 하천을 뭔가 공간시설로 가끔 가요. 가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얘도 하천을 공간시설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유통공급시설로 보냅니다. 하천을 뭔가 우리가 물을 공급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방제시설이에요. 방제시설. 하천. 그래서 하천, 그러니까 물이랑 관련된 거 있잖아요. 물? 다 방제예요. 물. 하천이랑 유수지, 저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방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도축시설, 종합의료시설인데요. 말 그대로 메스를 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칼을 들어야 됩니다. 종합의료시설은 칼이 있죠? 도축장도 칼이 있겠죠? 장사시설도 칼이 있습니다. 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쌈 먹으실 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저는 그냥 보건위생시설은 뭔가 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장사시설, 도축장, 의료시설 이런 게 나오고 보건위생시설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를 주고 환경기초시설을 다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명확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 공동구 나오는데요. 공동구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공동구 자체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구는 알아야 되는데 공동구도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이거 말고도 숫자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완벽하게 제가 이게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공동구 하나를 가지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딱 끝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동구만큼은 제가 그 스토리라인이 탄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공동구는 아마 안 힘드실 거예요. 저는 아주 완벽하게 풀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공동구가 뭐냐면 전기랑 가스랑 수도랑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이다.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로 끝나야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는데요. 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스토리 라인에 다 넣어놨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설치 의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설치 의무자인 거죠. 네. 공동구 수용 의무는 모두 수용돼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못 넣는다? 그럼 공동구 못 만들어요. 설치 비용 부담을 보시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 이게 맨날 문제로 나와요. 만약 문제가 바뀐다면 보통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둘 다 같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 있는데요.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당연히 5년마다죠. 5년 아까 우리 어디서 배웠죠?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타당성 검토. 물론 다른 거에서도 5년이 있긴 한데 타당성 검토 생각하셔야 돼요. 타당성 검토가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5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에 5년마다 확인을 해서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타당성 검토입니다. 5년마다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얘도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지금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나중에 제가 스토리라인 탄탄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보시면 광역시설이 있는데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걸쳐있죠? 걸쳐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랑 광역시설이랑 자꾸 바꿔서 말하거든요. 걸쳐있는 시설이라는 말이 나와야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은 큰 이슈는 없어요. 그냥 이 정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을 따른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것도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차. 우리가 지금까지는 되게 간단한 절차밖에 안 했어요.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랑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랑 이런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그 절차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절차를 외우셔야 돼요. 절차.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는 일단 첫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단계를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랑 2단계라는 게 있는데 1단계, 2단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3년 안에 든다 라고 하면 1단계고 3년이 안 든다 라고 하면은 2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단계에 들어야지만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말을 자꾸 바꿔요. 뭔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랑 실시계획이랑 구별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실시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하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거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집행할지 말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말을 자꾸 바꿔서 쓰거든요. 실시계획을 써야 될 때 집행계획이라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쓴다던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써야 되는데 실시계획이라고 쓴다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 당연히 6명이겠죠. 왜 그래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누구였어요? 6명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수립권자는 6명입니다. 이것도 외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년 이내 든다 했어요. 즉 1단계 집행계획이 된 거죠. 그러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시행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할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가 할지에는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행정청인 사람이 있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있겠죠. 행정청인 사람은 일단 원칙적으로 당연히 수립한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6명이 또 하는데 예외적으로 당연히 국장이랑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적인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뭐 나오는데 보면은 다 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또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항상 루틴입니다. 두 번째, 비행정적인 시행자는 지정 시행자라고 하는데, 지정 시행자라는 건 말 그대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정을 받아야지만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지정을 안 받으면 못 한다는 거죠. 지정을 안 받으면 못 한다라는 거는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건 민간만이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만 지정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분수가 나오죠. 아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용산기지 있었어요. 용산기지. 그쵸? 그게 뭐였었냐면은 주민 이반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민 이반 제한 어디서 나왔냐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민이 이반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주민 이반 제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용산기지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3분의 2 이상이에요. 근데 하나만 5분의 4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죠? 기반시설이었어요. 기반시설은 걔네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그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분의 4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분수 외운 거 우리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에는 3분의 2이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숫자를 바꿔요. 뭘 바꾸냐면 얘는 소유자 총수를 3분의 2라고 하고 면적을 2분의 1로 바꿔요. 근데 얘는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 총수가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적이 일단 예를 들면은 안에 있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면적은 3분의 2 이상 소유한 사람들의 소유자만큼은 소유를 해야 돼요. 데리고 있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또 소유자들 안에서도 예를 들면 땅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만 받았는데 바로 3분의 2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짜잘짜잘한 사람들은 짜잘짜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자 총수, 그 전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만 따졌을 때에서도 2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권력을 면적으로만 따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면적과 총수를 같이 따지는데요.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숫자가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국공유지 면적 제외. 이게 더 많이 바꿉니다. 3분의 2하고 2분의 1은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3분의 2하고 2분의 1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더 많이 바꿉니다. 국공유지 면적이 제외예요. 왜냐면 뒤에 가면은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도 있어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시켜서 면적을 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동의하는 걸로 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얘는 국공유지 면적을 만약에 그 땅을 봤을 때 국공유지 면적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을 따지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단계 집행계획 안에 들었어요. 그 말은 3년 안에 하겠다는 거죠. 3년 안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3년 안에 하겠다고 했으면 뭘 세워야 돼요? 실시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죠? 단계별 집행계획 세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협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원래 루틴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협의랑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시행자까지 정해졌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및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 및 인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보시면 이것도 내용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뒤에 가시면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뭐 다른 거의 내용이 약간 좀씩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실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뭘 짓겠다라는 어떤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잘 모르겠으면 도면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 그리는 거라서 거기 뭐라서 나와 있어요? 설계 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 도서 꼭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있어야 돼? 자금 계획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 계획 있어야 되고요. 시행 기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비행정청인 사람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행정청은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행정청은 항상 안 받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인가 받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고시를 했어요. 오케이, 났어.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해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보면은 그 위한 조치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분할 시행 있죠. 분할 시행은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뭐 얼마 이상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가시면 할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분할 시행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죠. 다음 두 번째, 무료 열람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공시송달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용하고 이 부분은 무조건 웬만하면 선택지에 한두 지문씩 나오는 것 같은데 토지 수용은 행정청과 비행정청 모두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필요한 토지만 수용할 수 있고요. 인접한 토지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만 가능합니다. 두 개 합쳐서 말하자면 필요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냥 한마디로 항상 나와요.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인접한 토지까지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싹 다 사들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토지만 살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뭘 준용한다고 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법률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에서도 항상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지법을 준용한다라고 막 선택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맞다 하면 끝납니다. 이걸 뭐 이해하실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 공지법을 준용한다 라고 하면은 끝나요. 이게 선택지 한 지문이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년 안에 우리가 실시계획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3년 안에 실시계획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장 옆에로 가시면 2단계 집행계획을 보시게 되면 2단계 집행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일단 기본적으로 미집행을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단계가 일단 들어갔다는 건 3년 안에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3년 안에 안 하다가 계속 안 하다가 10년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중간에 했으면은 그냥 장땡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3년이 이제 지체가 돼서 10년 동안 안 했다라고 하면은 도시군 계획 결정 고시일에 10년 이내에 시행을 안 했어요. 근데 동시에 지목이 되어야 돼요. 지목이 돼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지목이 돼 말고 다른 걸로 바꿉니다. 근데 지목이 돼인 걸 바꾸면 좀 쉬운 문제고요. 뭘 바꾸냐면 옆에를 바꿔요. 건축물 및 정착물의 포함을 바꿔요. 포함. 제외로 바꿉니다. 건축물하고 정착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과 정착물도 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매수 신청 절차를 써놨는데 이것도 이 기간을 외우셔야 돼요. 제가 가능한 한 좀 약간 도식화를 시키려고 일부러 만들어놨는데 일단 도시군 계획 결정 고시일이 됐죠? 근데 10년 동안 실행을 안 했어요. 그럼 매수 청구를 하겠죠, 사람이? 매수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의무자한테 매수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냐면 매수 소유자한테도 알려줘야 되고요. 6명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6명 누군지 아시죠? 특별시장, 자치시장 걔네들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 하겠다 했어요. 그래 살게 라고 했으면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거 뒤에도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놨는데 어쨌든 2년 이내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수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매수 대금을 지급하겠죠? 근데 만약 매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 거부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매수 의무자는 일단 1순위는 6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6명이 안 사겠다고 했으면 그 밑에 사업 시행자가 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업 시행자가 안 산다 했으면 설치 혹은 관리 의무자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은 뭐 크게 이슈를 안 두셔도 돼요. 그냥 이거 지금은 기간만 아셔도 됩니다. 기간. 그다음 밑에 보시면 매수대금이 있는데 매수대금도 공지법을 준용한다. 같은 말이고요. 원칙은 현금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예외적으로 매수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이것도 문제로 항상 뭐냐면 매수 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뭐 국장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별시장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더 중요해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너무 뻔해서 잘 안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그 이상만 채권으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 신청을 했는데 매수 거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매수를 거부당했을 때 지을 수 있는 건물 밑에 나와 있죠. 근데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가 항상 뭐라 나오냐면 대부분 답에 걸리는 거는 그 3층 이하의 단란주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답은 여기서 나오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런 거에서는 웬만하면 답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4층의 단독주택 이런 걸로는 답을 안 만들어요. 잘. 왜냐면 너무 뻔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로 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나중에 가시면은 이거 우리 경보목계 고치 방방특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도 될 수 있는 걸 각각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도 될 수 있는 게 저게 뭐 누구는 뭐 안 되고 얘 노래연습장 얘는 되고 얘 노래연습장 또 안 되고 얘 전용주거시설은 또 노래연습장 안 되고 얘는 노래연습장 되고 여기 안마시술소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막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이거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중에 이거까지 다 하다 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약간 좀 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이것만 우리가 외우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싫어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그 다음에 딱 봐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좀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매수 거부할 때도 설치를 못합니다. 밑에 보시면 10년이 아니라 심지어 20년 동안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시는 해줘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금은 너무 대단한 걸 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고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죠? 계획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수립하는 건데 이게 3년하고 그 다음 5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하고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계획 수립을 했으면 5년 안에 착수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건 조금 걸리겠죠. 근데 착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2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하고 5년이고요. 마찬가지로 다음날 실효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재량적, 의무적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지금 외우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못 외우시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써놓은 거고 나중에 제가 기본과정 때 추가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너무 뭔가 그걸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우리 앞에서 보시면은 일부라고 외웠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래서 앞에가 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부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 얘는 요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다 돼요. 그러니까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가 돼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전부 또는 일부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전부 또는 일부다.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정하여야 한다인데 이 밑에보다는 그냥 지정을 누가 하는 거죠? 국장이랑 시도지사랑 시장군수가 한다라는 것만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이 밑에 거를 어차피 기억을 못 하시니까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 번에 스토리라인을 다 만들었거든요. 이거 전체 다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는 일부였는데 여긴 전부 또는 일부고 지금은 지정하여야 한다는데 누구냐면 국장이랑 시도지랑 시장 군수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거는 뭐였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그래서 계획관리가 50% 이상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일단 아세요. 지금 이 밑에 내용은 어차피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추가를 하자면 3번 보시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있죠. 이거 우리 아까 어디서 봤냐면 용산기지에서 용 있잖아요. 이 용이 이 용이거든요. 그 용에서 아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용도지구가 주민 제한 입안을 제한할 때 용도지구에서 용도지구 대신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겁니다. 약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요거. 그쵸? 괜찮으시죠?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뭐 모르셔도 어쨌든 간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계획관리가 중요하구나 까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것까지 다 기억하시려면은 어차피 머리가 터지시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그냥 세 가지만 아시자. 일단은 위에 이거 그 3년 5년 이게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부 또는 일부, 전부라는 게 있긴 있다. 원래 모든 게 다 일부는 아니다. 세 번째, 일단 의무적 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밖에 없습니다. 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요한 건 누구다?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 가시면 또 어떤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 계획에 이거 똑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고 또 나와요. 거기서는. 그래서 걔랑 또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가 맨날 빠지고 나와요. 항상 문제에서. 그래서 그거를 또 비교를 하셔야 돼서 지금 여기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랑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아까 제가 다른 말로 건축물의 행위 제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어쨌든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개발 행위 허가를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보시면요. 개발 행위 허가에서는 일단 가장 기본은 사적 개발만 제한한다. 공적 개발은 우리가 그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 어쩌고 사업은 다 공적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서 다 들어봤던 사업들 있죠? 싹 다 공적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법에서 배우는 모든 사업들은 다 당연히 공적 개발이겠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걔네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허가 대상 개발 행위도 지금 외우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앞으로 허가 대상 행위가 한 3번인가 더 나와요. 똑같은 게 그대로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외우셔도 어차피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친 것만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서 어쩌고저쩌고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뭘 허가를 안 받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안 받습니다. 그것만 답으로 나와요. 맨날 답으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완성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 대상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물건 쌓아놓는 행위 옆에 보시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안에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잖아요. 그럼 울타리 안에 위치하는 거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다른 거는 안 바꾸는데 일단 이 지역을 바꿀 수도 있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녹지지역이 아니라 갑자기 농림지역을 바꾼다던가. 그쵸? 그 농림지역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토지 분할에서 2번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거든요. 이게 뭔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이면 조그맣게 분할하는 거면 허가를 왜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미만을 허가를 받는 거고요. 이상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는 거는 토지를 쓸데기 없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 입장에서는 토지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공법은. 근데 얘는 토지를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사용하겠다는 거는 토지를 뭔가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도 애매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만 면적으로 토지 분할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받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뭐로 바꾸냐면 너비 5m 이상으로, 그러니까 초과로 바꾼다던가 이상으로 바꿔요. 왜냐?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싫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걸 싫어해요. 작은 걸. 왜냐면 작으면은 활용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하랑 미만인 거를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바꿔요. 바꾼다면. 그래서 이건 바꿀 게 좀 많아가지고 허가 대상 행위는 그리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똑같은 게 한 4번인가 나오는데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든 한 번은 나와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응급조치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신고라고 했는데 1개월 이내 신고인 것도 있고 뒤에 가면 응급조치 중에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법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가시면 또 비교를 하실 건데 어쨌든 여기 국계법, 이 지금 국계법이거든요.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조치를 해요. 그럼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 여기서의 뭐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경미한 행위 뭐 이런 게 있고요. 경미한 행위 안에서 아까 말한 뭐 면적의 5% 이내의 증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경미한 행위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있는데요. 절차는 일단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고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고 중간검사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간단하게 보시면 허가 신청서에는 기위 환경조가 있다. 이것도 기위 환경조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경이 있는데 물론 이 말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허가 신청서 안에 기위 환경조가 있다는 걸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위 환경조라는 걸 알고 그래야 조건부 허가와 기위 환경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위 환경조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행 보증금 예치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도 웬만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제가 나올 만한 것만 체크를 해놨어요. 일단 첫 번째, 국가지방자치, 공공단체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잖아요. 맨날 여기서 답이 나와요. 맨날 공공기관 무슨 한국 무슨 토지주택공사 이런 것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아니죠. 한국 어쩌고 공사라고 끝나는 거는 다 공공기관 공공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시작하고 공사로 끝나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무도 예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어딘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이거까지 좀 하기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방공사는 아니에요. 지방공사는 우리가 또 별도로 따지거든요. 지방공사는 예를 들면 SH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 서울 안에서만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또 이행보증을 예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한국으로 시작해서 공사로 끝나는 거는 예치 안 한다. 두 번째, 총 공사비의 20% 이내를 예치한다. 20%가 중요하고요. 숫자. 세 번째, 보증서로 가름한다. 이거 나오고요. 네 번째, 즉시 반환. 딱 요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중공검사는 토지 분할과 물건 삭힌 안 한다. 요렇게 해서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15일 이내입니다. 이것도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 바꿔요. 15일 이내. 10일로 한다던가. 그러니까 15일 이런 거는 웬만하면 10일로 바꾼다던가 약간 이러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실게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보시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최장 3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외우실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 3년짜리는 딱 봐도 너무 애매한 거예요. 3년 보시면은 수목 어쩌고저쩌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요. 약간 애매하고요. 2번도 보시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를 오염하거나 우려가 있는지요. 애매한 게 3년이고요. 5년짜리는 명확한 거예요.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근데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거예요. 2번도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명확하잖아요. 3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건 5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울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애매한 건 3년, 명확한 건 5년이에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보시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거는 앞에 내용을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곤란 보시면 돼요. 곤란. 얘는 뭐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떻다는 거죠?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당연히 6명. 밑에 지정 절차 보시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고 고시죠. 근데 주민 의견 청취 없다 했죠. 근데 밑에 기반시설 부동구역 보시면 뭐예요? 주민 의견 청취 있죠. 얘네 둘은 비교만 하시면 돼요. 비교. 자,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방금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5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밑에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반대예요. 무조건 곤란 필요예요. 곤란 필요. 밑에 위에는 또 주민 의견 청취가 없죠? 밑에는 주민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비교만 하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면은 또 지정 고시 효과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죠. 강화 보이세요? 강화고요.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시면 밑에 행위 제한이 완화예요. 둘이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라 생각하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대다. 지금은 둘이 뭔가 명확하게 뭔지 모르셔도 그냥 반대다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해요. 지금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해제 의제는 몇 년이다? 1년. 1년의 다음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좀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일단 써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일단 부과 대상은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건축물 신축 재축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요. 신축 증축을 개축 재축 리모델링으로 바꾼다던가 또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외로 바꿔요. 포함제를 되게 바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포함을 바꿉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 부담률도 100분의 20이잖아요. 2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25% 인해서 가감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더 많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납부 시기도 2개월 이내 부과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근데 그거보다는 밑에 보시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나오는 부분들이 무조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은 보여요. 저도 이거를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바뀌자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바뀌는 거를 느끼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공부할 때 이거를 다시 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버릴 건 어차피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법 같은 경우 다음 시간까지 요것만 외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들 지금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분수도 좀 몇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년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지금 일단 외우셔도 충분합니다.